완전 방금 tên 우리 지역 이슈의 현장을 찾아 어디든지 출동하는 일단 갑니다 시간입니다. 노민주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 현재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죠. 이 학교에서는 최근 총학생회장 선거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이하 방통대라고 하겠습니다. 경남지역대학에선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가 두 곳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는 전국 총학생회 연합회에서 인정한 제40대 학생회이고요. 또 하나는 경남지역대학의 비상운영위원회 체제의 학생회입니다. 네. 이렇게만 들어서는 무슨 일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우선 학교 안에서 학생회가 두 곳으로 나뉘어졌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각기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된 분쟁의 출발점이 지난해 총학생회장 보궐선거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임기였던 제39대 총학생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작년 9월 무렵에 총학생회장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보궐선거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총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선거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1차 선거에선 단독 입후보자로 나왔던 후보가 결격 사유로 탈락이 됐고요. 또 2차 선거에선 후보로 2명이 나왔는데 이들 모두 제출 서류 미비로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탈락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서류 미비로 탈락이 된 후보자 중 한 명인 홍은정 씨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전국 총학생회에도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전총에서는 홍 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홍 씨를 단독 후보로 보고 전총에선 이 사람을 최종 당선자로 인정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우여곡절의 끝에 결국에는 전총의 해석에 따라서 홍 씨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된 건데 근데 어쩌다가 또 다른 학생회가 출범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40대 학생회장으로서 취임식도 열었고요. 또 전총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학생회 업무를 시작을 했던 건데 예. 문제는 이 홍 씨의 탈락 이의 제기 주장에 정작 경남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총과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의 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홍 씨가 전총의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40대 학생회장이 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결국 현재 총학생회를 공석으로 간주하고 이 비상운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비상운영위원회의 학생회장으로는 또 다른 오경호 씨가 임명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총에선 홍 씨를 당선자로 인정을 했지만 정작 경남지역대학 측에서는 홍 씨의 탈락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학생회 업무를 위해서 비상위를 만들고 새로운 회장도 뽑았다는 건데요. 네. 이들은 전총의 인정에 대해서 이거는 지역대학의 일이지 전총에서 지역대학의 학생회장을 임명한 그런 권한은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상위 학생회장인 옥 씨는 총학생회장 선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전총이 임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면서 전총에서는 단지 이 분쟁 조정 권한만 있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남 총학생회 선거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학교 측이 제시한 학생지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홍 씨 측이 되려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단독 후보로 새로운 회장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현재 비상운영위원회 측인 오경호 씨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임명을 할 수 없는데 전총에서 임명을 했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면서 핵책을 한 부분이죠. 홍측이. 그러는 과정에서 비상운영위원회가 발표이 되었었고 위원회장이 내린 결정도 편을 들었다 그러는데 31명의 운영위원 중에 27명 측이 있고 4명 측이 있는데 그 소수의 목소리도 들었지만은 터무니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다소 옳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러는 과정 중에서 올해 40대 선거 일정 공고를 접하고 비상위 측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선거 공고를 낸 겁니다. 선거 공고를 내어가지고 마지막 날 아침까지 출마자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100인의 추천서를 각 100명의 지지 수령인을 받고서 제가 이제 서류를 넣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된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40대 당선되고 난 뒤에 이제
또 홍측에서도 39대 구성원이었던 단과 회장 4명이 홍측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이름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3, 4일 만에 얼렁뚱땅식으로 후보자를 당선시킨 겁니다. 방송통신대가 태동한 이래로 선배들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나름대로 규칙이고 경남 총학생의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들이에요. 저 친구들은. 예. 하지만 홍 씨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 측의 모호한 태도와 비상위의 존재로 인해서 학생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경남 지역 대학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학생회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고요. 예. 또 대학에서는 자율적인 학생회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학교 지도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고 재선거를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홍은정 씨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선거에 등록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선거의 부정부패에 대항하고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총학생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대항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것을 해도 본인이 가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셨고 권고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결정을 부정부패에 가담 묵인한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 지역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분명히 다수의 행포입니다. 우리는 이 악에 대항을 했고 그 대항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희는 1월 28일 전국 총학생회로 총학생회의 책임과 모든 권한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긴 데는 사실 지도위와 비상운이라고 하는 불법단체가 전국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총이 없이는 경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경남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닙니다. 부디 이 다수 행포를 인용하고 그들의 편에 서 계시는 우리 대학장님께서는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시니 경남 지역 대학을 떠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홍 측에서는 학교가 비상위 측의 편을 든다고 말하는 거고요. 네. 또 그쪽에서는 선거 과정의 부정부패도 주장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홍 씨 측은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들면서 반대편 측이 당초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단독 후보자로 밀려고 했고 또 전총에서 징계를 받은 부적격자들이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부정부패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비상위 측은 애초에 학생회를 거치지 않는 전총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해 보궐선거 때부터 불거진 문제였고 다시 해가 바뀌고 이제는 새로운 총학생회 결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학교 측에서도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학교는 현재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네, 대학에서는 이게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예. 딱히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선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어서 양측의 권고안을 전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두 집단이 학교 회칙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더 이상은 학교가 개입할 수 없고 그리고 학생회 활동은 학생 자치기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계속해서 방송대 경남지역대학 학생회 담당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서로가 보궐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회장이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올해가 학생회장 선거도 양쪽에서 따로따로 선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또 자기들이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 또 생긴 거죠. 운영위원회 전체 인원이 한 30명 좀 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A쪽은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되고 B쪽은 한 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한 20명 남짓 되는 그분들 쪽이 원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경남 총학생 회칙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비상사태 때는 비상운영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학칙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회의를 열어서 운영위원회 명칭을 비상운영위원회로 바꾼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이제 한쪽 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학생분들은 계속해서 학교가 편파적이다, 한쪽 편을 든다, 자기 쪽 편을 안 들어주고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학장이 한쪽과 단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는 뭐 전혀 그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학생의 활동은 자치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가 어느 잘못됐다는 정도는 얘기는 왜 들어줄 안 수 하고 없으니까 맞죠? 일단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생회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분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백재욱 경남지역대학 학장은 지금이라도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선관위를 꾸려서 모두가 인정하는 2022학년도 총학생회장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번 일로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이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학생들에게 떠안겨지고 있다는 건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역시 이 방송대 경남지역대학 총학생회가 현재 두 갈래로 나뉘어진 만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학교 행사 등등 여러 가지로 어렵게 열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방송통신대 규모와 인지도 면에서 원격대학 중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이름이 잘 알려진 학교이기도 한데요. 네. 지역 대학 안의 사안이라지만 매년 학내 구성원들이 수천 명 이상 존재하는 곳인 만큼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고 학내 사안을 맡기는 일 또한 결국 가벼운 문제가 아닐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특정 학교 안의 일인데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 대학의 사안이지만 또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예. 이제 얼마 뒤면 우리도 큰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 설 명절 동안에도 대선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들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작은 단체라고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조직들이 선거를 통해서 구성원 간의 투명한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하겠고요. 서로 간에 또 패단을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졌을 때 비로소 올바른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때로는 대의를 위한 양보나 또 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대학장은 얼른 적극적으로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민주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